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요즘 제주 섬 곳곳에서 노랗게 감귤이 익어가면서 영주 십경의 하나인 귤림 추색이란 말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이 52만 톤 정도로 지난해보다 11% 정도 늘 것으로 보이고요. 가을 장마에 또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우려에 농가들의 걱정이 큰데요. 출하 초기 전국 도매시장 경락 가격이 6,000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원 정도 떨어지는 등 초반부터 약세입니다. 그래도 이달 들어 날씨가 좋고 일조량이 늘면서 품질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올해 감귤의 제값을 받아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제2공항이 생기면 공역, 즉 하늘길의 영역도 군 작전구역을 비롯해 제주에 있는 모든 공역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KBS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전국을 경악해 한 유기견 사체 사료화 문제가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친절한 뉴스에서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짚어봅니다. 아름다운 제주 해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낚시 명소에는 양심불량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에서 그 실태를 직접 확인해 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어제 도의회 홍명한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 해저 퇴적물에서 중금속인 니켈 검출 수치가 주의 기준치를 넘어섰고 강전천 하천 퇴적물에서도 납 검출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넘었지만 이를 제주도가 은폐했다고 주장했죠. 제주도가 해명 자료를 내고 강전천 수질 측정 결과 하천 환경기준 총인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이 1등급이라고 반박하고 해마다 3회씩 강정마을의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26일 용역업체와 해양수산연구원이 강정 해양 행태계 환경조사 결과를 강정마을회에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참석자는 강정마을회 운영위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소식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뒤늦게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장 밖에서 지켜보는 뒷모습에서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제주도는 마을회에서 향약상 5년 이상 마을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들이어서 마을회를 상대로 한 설명회장 참석을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다음 준비한 이공항 속보 뉴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시사 용어로 공역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공역은 하늘, 즉 공중에 정해놓은 공간으로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권 보호와 방위를 목적으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역은 일반적으로 항공교통 업무와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항공교통 업무의 경우 A에서 G등급으로 나눠서 구분하며 각 등급별로 비행 방식과 항공교통 업무 제공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공역을 지정, 공시하고 있으며 공역위원회를 두고 공역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생기면 이 공역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작전구역을 비롯해서 제주에 있는 모든 공역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의 하늘길은 군 공역인 작전구역을 비롯해 민간 훈련구역과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 등 모두 3개입니다. 대부분 동남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통해 성산에 제2공항이 생기면 이 공역 3개를 모두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공역의 경우 해군과 협의해 별도 지역으로 옮기거나 구역을 축소해야 하고 정석 비행장 훈련 비행기가 운항하는 민간 훈련 구역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도 아예 옮기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결국 제주에 있는 하늘길 3개를 모두 조정해야 하는 건데 국방부와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군공역이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지방항공청도 제주공항의 25방향 활주로 가용 공역을 늘리기 위해 2015년부터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군공역을 축소하고 민간 공역 늘리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사실 협의가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국방부는 군 공역에 대해 국가안보와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내용을 모두 대외비로 처리하고 국회에도 자료 제출하지 않아 진행 상황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제2공항 기본계획에선 정석 비행장과 관제권이 겹치는 부분도 우선 해결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제주 하늘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성산 지역은 겹치는 관제권이나 공역이 전혀 없는 신도 2 후보지보다도 점수가 높았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이 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는 내용의 결의안.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 공항 반대단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심사를 이틀 앞두고 의회 차원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기민주주의 조례에 근거해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청원을 통과시켜 놓고 특위를 구성할 거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사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며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2박 3일 철야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며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도의원들을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해야지 유일한 수단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열쇠를 진 민주당 의원들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공항 찬성 측에서 참여를 거부해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고 조례 위반과 예산 투입 논란으로 정당성을 갖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이 의회 공론화 지지 성명을 발표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회 차원 공론화의 운명은 모레 결정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2호 유원지 조성 사업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이 결국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업자는 경관 사유와 논란을 해소할 만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지만 도의회는 몇 가지 부대 의견만 달았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달 심사 보류했던 2호 유원지 조성 사업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을 한 달 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의원들은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답변을 받고 대신 경관 사유화와 숙박시설 과잉 공급 논란에 대한 해소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층수에 대한 처음부터 8층이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객실수가 739실에서 1217실로 478실이 늘어났고 그 경관 사유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도민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 사업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할 뿐 경관 사유화 해소책으로 거론된 건물 층수 조정 등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환도위는 2호 유원지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신 제주도를 상대로 조례에 명시한 경관 협정을 통해 사업자와 협의하라고 주문하고 호텔 층수를 한층 낮추도록 하는 등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관련 부서가 주도하여 경관 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계층 낮추어 추진할 것. 10년 동안 미뤄왔던 1조 원 규모 민간 투자 사업을 붙잡고 있는데 부담을 느낀 데다 사업자와 주민이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의원들이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층수 조정 의견을 거부한 데다 경관협정을 적용한 사례도 없어 부대 의견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3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호 유원지 사업은 제주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매립장 쓰레기 반입 기한을 한 달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음식물 처리 시설 연장 불가에 대한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압축 쓰레기 처리와 악취 저감 대책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제주도에서 제시한 TF팀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우려했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장기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부영랜드 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의 첫 단계인 회복 명령을 내려 기간 내 지정 기준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지정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부영주택에서 추진하는 부영랜드는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워터파크와 휴양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과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와 보조금 혜택 축소에 따라 농업의 붕괴가 우려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국 농업단체와 연대해 상경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9살 고모군과 18살 김모군에게 특수 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동네 선후회 관계인 이들은 제주 시내 호텔에 오는 중국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지난 3월 호텔 로비에 혼자 들어오는 중국인 여성의 객실을 따라간 뒤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 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장 보궐선거에 부동석 중문덤장 대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김영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회장 선출을 위해 어제까지 보궐선거 입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현재 부회장 겸 외식업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동석 대표만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장 선출은 다음 달 7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여는 대의원 총회에서 간접 선거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주 제주 4.3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인 여순 사건을 연속 보도해드렸죠. 제주 4.3이 최근 수영인 재심이 성과를 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년이 넘도록 뚜렷한 결과가 없던 여순 사건 재심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인 공소 사실이 불완전하게나마 복원된 건데 무죄 판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시작한 지 반년이 넘은 여순 사건 재심 재판. 그동안 쟁점은 1948년 11월 내란 혐의 등으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고 장완봉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복원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장 씨의 유무죄 여부를 다시 판단하려면 당시 군검찰이 낸 공소 사실이 필요한데 수사나 재판 기록은 물론 판결서까지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불완전하게나마 공소 사실을 복원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공소 사실을 1948년 10월 여수를 점령하고 순천으로 올라온 14연대 군인들과 합세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특정했습니다. 판결 집행명령서의 죄목이 내란죄인 점 등을 토대로 장 씨의 혐의를 복원한 겁니다. 검찰은 범행 시각 등이 특정되지 않아 불완전하지만
심리 진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의 무죄 여부를 다시 가리는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5일 열리는 다음 재심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소 사실이 특정이 되어야지 그 본안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유무죄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주 4.3 재심의 경우 재판부가 복원된 공소 사실이 유무죄를 가리기 충분하지 않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만큼 여순 사건 재심의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뉴스. 오늘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재활용 문제를 짚어봅니다. KBS의 첫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해온 이면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열흘 전쯤이었죠.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임시 보호하던 유기견 수천 마리가 숨진 뒤 동물 사료 원료로 쓰였다는 게 이제 드러나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정확히는 이제 자연산 개 1,434마리와 네. 안락사된 개 2,395마리를 합해서 모두 3,829마리가 사료나 비료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10달 가까이 유기견 사체를 재활용한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료 원료가 다른 지방 사료 제조 업체로 납품됐습니다. 원래 매립 처리되어 온 유기견 사체가 쓰레기 매립장 포화로 인해서 갈 곳이 없어지면서 사료 원료를 만드는 렌더링 업체에 보내져 재활용된 겁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도 사실 믿기지 않았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10달 동안 유기견 사체를 사료로 만든 렌더링 처리 공정,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신 용어일 텐데요. 저도 이 취재를 통해서 문제 렌더링 공장을 찾아가 직접 현장을 지켜보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원래 이 렌더링 공장은 돼지처럼 식용으로 키운 가축을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을 매일 수십 톤씩 처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단순하게 렌더링 공정을 설명하면 가축 부산물에 150도 가까운 고열을 가해서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네. 렌더링 공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육분 혹은 육골분의 가루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 부산물에서 짜내어진 기름인 동물성 유지입니다. 가루와 기름 모두 동물성 잔재물로 사료 원료로 가공돼 납품됩니다. 이러한 렌더링 공정은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숨진 유기견 사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시간가량 유기견 사체가 렌더링 처리되면서 발생한 기름이 기계를 가동하는 연료로 쓰인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 보호기간이 끝나고 머물 곳이 없어진 유기견이 안락사되고 폐기물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지면서 동물 사료 원료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짧으면 한 달 새에 모두 끝나는데요. 숨진 유기견이 공장에 맡겨질 땐 1kg에 275원이 처리 비용이 드는 폐기물이 되고 재활용 공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1kg에 480원의 사료 원료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사료화됐던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그 과정도 정말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어떻게 그 임시 보호 중이던 유기견을 이렇게 렌더링 처리하겠다는 판단을 했을까요? 네, 여기서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린 책임자가 누구냐는 건데요. 네.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임시 보호하던 유기견의 사체를 공장에 전달해온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사체 처리 방식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렌더링 공장과 계약을 맺고 추진됐습니다. 한마디로 동물보호센터는 시험소의 계약에 맞춰서 업무 수행을 한 건데요. 임시보호하는 동물을 돌보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매주 렌더링 공장의 사체를 직접 가져다 주는 업무를 해야만 했던 거고 이 일로 인해 센터 직원들은 심적 고충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뒷이야기는 넉 달 전 KBS가 유기견 사체 재활용 문제를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직접 찾아갔었는데요. 네.
유기견 사체 재활용 현장을 확인한 취재진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왜 이러한 충격적인 처리 방식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동물위생시험소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체 재활용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유기견의 사체인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이라서 재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건데요. 네. 오히려 유기견 사체 처리 방식을 취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보도라 생각하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이 제주도 동물보호위생시험소가 이제 현재는 유기동물 사체를 전량 의료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이제 방침을 바꿨죠. 예, 맞습니다.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KBS 문제 제기에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오던 시험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방침을 바꾼 겁니다. 윤준호 국회의원실이 동물위생시험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지난 8일입니다. 네. 이로부터 딱 이틀이 지난 이번 달 10일 제주도는 유기견 사체 재활용을 멈추고 전량 의료 폐기물로 처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올해 렌더링 업체로 보내진 유기견 사체는 모두 25톤인데요. KBS가 처음 보도한 6월부터 시험소가 방침을 바꾼 이달 10일까지 무려 15톤가량의 유기견 사체가 더 재활용됐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동물위생시험소가 업체에 유기견 사체를 맡기면서 위법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게 이제 KBS 취재 결과가 드러났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위법성을 인지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한 달 전인 9월 4일에 환경부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관련 법령 해석 하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시험소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발생된 유기견 사체는 재활용할 수 없는 의료 폐기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법령 해석을 받고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한 달 넘게 렌더링 공장에 사체 처리를 맡겼습니다. 위법 행위를 알고서도 지속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해 시험소 측에서는 환경부의 법령 해석을 검토 중인 단계였다고 해명했는데요.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온 지 단 이틀 만에 유기견 사체 처리 방식을 신속하게 바꾼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 사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부처의 법령 해석을 받고서도 렌더링 업체에는 전혀 알리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렌더링 업체의 위법 행위를 제주도가 방조한 것이란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인데요. 네. 렌더링 업체는 제주도에 부탁을 받아 사체를 처리해왔다고 해명해왔는데 만약 불법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지 사전에 위법성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업체의 불법 사료 제조 책임을 물어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잔여 원료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위법성을 알고서도 업체의 사체 처리를 맡긴 제주도가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주체가 된 겁니다. 전국적인 공분을 산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재활용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집중해서 취재하고 설명해드렸는데요. 네. 앞으로는 유기견 사체 불법 사료와 문제를 키웠던 제주시의 허술한 폐기물 처리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추가 취재를 거쳐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추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낚시철에 접어들면서 제주 해안가에는 낚시를 즐기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녀간 갯바위와 방파제 등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에서는 도내 낚시 명소 3곳을 찾아 쓰레기 무단 투기 실태와 올바른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낚시 명소 중 한 곳인 새섬입니다. 요즘 이곳에선 제철을 맞은 뱅어돔과 부시리가 많이 잡히는데요. 낚시 포인트를 선점한 한 낚시인이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시리! 이런 부시리가 많이 잡힙니까? 네, 지금부터 철입니다. 낚시인과 시민들이 다녀간 갯바위 곳곳엔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뒤처리를 제대로 하고 가지 않아 플라스틱과 캔, 비닐이 널브러져 있고 각종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악취와 함께 물이 고여 썩은 곳도 있고 밑밥으로 썼던 새우도 여기저기 버려져 있습니다. 크릴새우라든가 이렇게 쓰다가 버린 그런 것들을 원래는 그 드레밥 같은 걸로 해가지고 청소를 해줘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안에서 놔두니까 이게 고여서 썩은 거예요. 악취가 진동하잖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쓰레기들이 저 구석에다 막 박아놨는데 이런 쓰레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몹써 이거 낚시로 하니까 이거. 이런 것도 버리고 가면 안 됩주게 이거. 그다음에 이거 밑밥 그 봉지인데 이런 거. 이게 캔. 뭐 우유. 이게 참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 경제가 그때는 그렇게 막 좋지 않아 가지고 미끼를 한 봉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왔고 요즘에는 모든 게 저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가져오고 우유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와가서 이거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피해줘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낚시 경력의 그는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에 근심이 깊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쓰레기를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죠. 우리는 하나라도 치우려고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자연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치우는 사람 있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 있으면 답답하죠. 제주도 낚시협회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각종 쓰레기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낚시 명소인 화순황은 어떨까요? 등대 인근 테트라포트엔 낚시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지만 주변 공터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거 음식에 보면 이렇게 야채, 이 소주잔, 이 소주병 이걸 보시면 정말 이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다 버려놓으니까 그래서 요건 우리가 먹고 있어요. 전체 낚시 용문이가 바로 이거예요. 한 달간 제주 곳곳을 다니며 생활하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들도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며 안타까워합니다. 나 진짜 내 차에는 한 곳마다 제가 가는데 그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낚시하는 분들을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낚시 인구들은 버리는 게 진짜로 너무한 거라. 나도 낚시를 하지만은 다 치우시지? 우린 치워. 여기 매달아놨잖아요, 보세요. 그러고서 여기 관리가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낚시인들이 관리비를 거기다 줬으면 좋겠어, 동네 사람들한테 사실은. 논진물 주변 해안가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 해안가 역시 낚시인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인데요. 우리 모두가 주인인 바다를 이용한 후 주변 청소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아니 낚시했던 자리 청소하는 겁니다. 아니 원래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은 기본이죠. 예. 그는 낚시가 끝나자 사용했던 재료와 쓰레기를 가져온 통에 담습니다. 혹시나 버리고 가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밑밥 이렇게 다 쓰고 나면 통이 이렇게 비니까 여기다 집어갖고 이제 가다가 분리수거하면 되죠, 다시. 이곳에도 비닐을 비롯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수북한데요. 무분별한 쓰레기로 바다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사실. 여기 관광객들 분들이나 일반 생활 낚시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잘 안 하니까. 예. 지금까지 그 많은 낚시꾼들이 이거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쓰레기는 바다 환경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요. 그리고 그 영향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겠죠. 낚시인과 시민 모두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제주도 내 111개 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요. 세종정부청사에서는 18일부터 노민규 씨가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노민규 씨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12일째 단식 농성 중이신데 저는 무엇보다 건강이 참 걱정이 됩니다. 현재 몸 상태 어떠신가요? 지금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7kg 정도 빠져 있는 상태여서 네네.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 노민규 씨가 어떤 분이신지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지금 고향 제주가 너무 망가지고 있어서 지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강정의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서 성산에도 2개의 공항이 하나 더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세종 정부청사 앞까지 건너가 이렇게 힘겨운 단식 농성에 나서게 된 어떤 좀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주 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네. 이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고 정말 뭐라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서를 보낸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에 첫 번째 면담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지 못해서 20일에 이제 두 번째 면담 요청서를 보냈고 어제 또 면담 요청서를 보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면담 요청서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는 국토부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반려할 것. 네. 두 번째는 환경부는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 제주 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서 환경 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것. 이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상민 정책보좌관을 만났지만 환경부는 계속해서 뭔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에 계속해서 공을 넘기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그 면담 요청서에 넣은 2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답변 하나도 받지 못하신 거죠? 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민규 씨는 국토부에서 제출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셨죠? 네. 환경 영향 평가서를 검토한 환경부가 다음 달 4일 전후로 해서 이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민규 씨가 보시기에 이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멸종 위기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두견이, 긴꼬리 딱새, 맹꽁이 집단 서식지 등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았고요. 네.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되는 집안 정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소음 피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숨골 같은 경우 보고서에는 10개가 안 되게 파악이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도민들이 조사했을 때 61개가 드러났고요. 네. 용암동굴 같은 경우에도 109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수백 군데의 동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는 분명하게 거짓과 부실로 작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로 이 제주의 2개의 공항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뭔가요? 네, 공항이 2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ADPI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용역 엔지니어링 업체에 맡긴 보고서인데 네.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기존 공항을 활용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 활주로를 교차 활주로로 이용하면 시간당 60회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2공항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현 제주공항 주민들은 오랜 세월 이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현재 공항이 포화된 만큼 현실적으로 이 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찬성 쪽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강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사업입니다. 4대강은 이미 수십조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까지도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강정 앞바다 그리고 해안과 하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1급수에서 3급수로 내려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어떨까요?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 쪽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런 이슈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공항이 이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항 강행 저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핵심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모여서 회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신교 기도회 그리고 미사 그리고 정의당과 한국환경회의에서 기자회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 공항 반대를 이유로 단식에 들어갔던 농성자들이 이제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기도 했었죠. 네. 네. 단식이 아닌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단식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네, 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분명하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식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에 2개의 공항이 들어오면 제주의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제주에 산적해 있는 지하수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그리고 생활하수 문제, 교통대란 문제 이런 문제들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 2공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도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꼭 이 아름다운 보물섬 제주도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건강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주 지역 공기질 심각합니다.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냈는데요. 오후 1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2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마스크 착용하시는 등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에 구름이 점차 많이 지나다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엔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서 가을 산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새벽에는 한라산 정상 부근의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서 서리가 내리거나 결빙 구간이 있겠습니다. 등반길 안전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12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도 이상이 낮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1.5m로 높지 않겠지만 내일도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서 만조 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31일 도의회의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종 정부청사 앞 노민규 씨를 비롯해 도의회 앞에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를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이 진행 중이고요. 또 오늘 오전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48시간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정부와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잘 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